안녕하십니까.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이제 안내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9월 코디네이터 교육 일정이 이렇게 7군데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 충남 보령, 내일은 울산, 그 다음에 이번 주 제주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도 이제 전라 광주, 이제 그 다음 주 마포 합정, 전라 여수, 대전 유성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시간하고 날짜 그리고 장소까지 꼭 확인을 하셔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만나 뵙게 되면은 실기도 많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훨씬 더 얻어가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 교육도 꼭 한번 참여를 해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이어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2차 다이어트 챌린지 대회가 끝이 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련돼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이번 주에 제가 또 일부 강의가 없어서 제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서 다이어트 습관을 어떠한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여기 왼쪽의 몸에서 점점 오른쪽의 몸으로 변화해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뭐 다이어트가 굳이 이렇게 단순히 몸무게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더 붙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지만은 좀 오늘 이 시간은 좀 체중에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왼쪽에 이렇게 좀 뭔가 체중이 나가 보이는 몸에서 점점 오른쪽의 몸으로 이제 우리는 바뀌는 다이어트 챌린지 기간을 가졌는데 오른쪽의 몸에서 이제 끝이 나고 나서 다시 챌린지 기간 끝났으니까 다이어트 끝났으니까 다시 먹자 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요요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의 몸으로 힘들게 만들었으니 이러한 몸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고 나서 제 몸무게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인바디를 한번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제 몸무게가 89kg였어요. 제가 둘째 가지면서 와이프랑 같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단기간에 너무 살이 많이 쪘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전략을 세웠던 게 한 번에 좀 살을 확 빼고 그다음 유지 기간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89kg에서 몸무게를 좀 확 줄였어요. 그래서 1차 대회 거의 끝날 때쯤 돼서 82kg 정도, 거의 한 6.7kg 정도? 이렇게 보면 빠졌네요. 6.7kg 정도 이렇게 뺐다가, 1차 대회 끝났으니까 조금 먹어서 84kg로 다시 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81.9, 82kg대로 왔다가, 오늘도 한번 재보니까 83.3kg. 아마 제가 제품 착용하고 좀 뭘 먹고 재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거의 한 요즘 82kg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지하는 제 방법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 루틴적으로 보통 뭘 많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항상 일단 발목을 좀 먼저 움직여요. 제가 왼쪽 발목을 제가 촉구하다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왼쪽 발목이 좀 항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은 루틴적으로 계속 발목을 움직이면서 발목 주변 근육들 좀 풀고, 손목, 발목을 움직이고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그 식탁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부터 이제 다이어트의 한 행동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우리는 보충할 수가 있고, 굳어있던 소화기관을 풀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또한 이제 혈중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장 운동을 활발히 해서 배변 활동에도 효과적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좀 먹는 양을 줄이시다 보면서 좀 변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셔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몸은 땀과 호흡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수분을 계속 배출해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은 공급은 안 되는 거죠. 거의 한 7, 8시간 동안 공급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혈액 속의 수분은 계속 부족해지고 혈액은 계속 끈끈해지는 점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혈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혈액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심장병, 뭐 협심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사망자가 보통 사망자든지 아니면 아침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아침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러한 이유거든요. 밤 수면 시간 동안에 혈액의 이제 점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봤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주시면 좋은데 너무 차가운 물은 이제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으니 좀 미지근하거나 정수 정도로 해서 마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는 그 다음 바로 체중계를 올라가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이제 몸무게 체크를 하는데 몸무게 변화폭이 좀 하루에도 막 한 0.5에서 한 1kg 정도 있거든요. 좀 심하신 분들은 한 2kg까지도 몸무게 변화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좀 많이 나는 날은 한 1.5kg까지도 체중 변화폭이 나는데, 그래서 내 체중을 좀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체크를 해주면 제일 좋겠죠. 자고 일어나서 가볍게 목 적실 정도로 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체중을 체크하는 거.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전날 뭔가를 좀 많이 먹었거나 이러면은 일시적으로 좀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아, 내가 어제 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적게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짐도 새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연구 결과에서 봐도 이제 미국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체중을 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같은 기간 200%나 더 높은 다이어트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매일 체중계에 오르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더 감시하게 되고 경각심을 주면서 스스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연구 말고도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체중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의 생활 습관을 봤을 때도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체중계를 체크를 하면서 아 내가 살이 쪘을 때는 뭔가 좀 조절을 해야겠다. 살이 안 쪘을 때는 아 내가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독거려 가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요즘 뭐 출근하기 바쁘다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거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 같은 거 봐도 아침 식사를 안 하는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우리는 영양 과잉의 시대다 보니까 하루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영양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다이어트, 체중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봤을 때는 아침 식사는 꼭 하시는 게 권장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나야 되죠. 시간 늦게 일어나고 아침을 챙겨 먹을 수가 없죠. 우리는 밥 대신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움직여야 돼요.
아침밥을 뭐 누가 차려주는 게 아니죠. 누가 뭐 차려주더라도 내가 움직여서 먹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활동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는 물 한 컵 정도 드시면 또 좋아요. 뭐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점심, 저녁 우리는 배고프면서 이제 허기가 지게 되고 밥을 먹게 되는데 이때 물 한 컵을 마셔주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갈증을 느끼는 것도 배고픔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목이 단순히 마른 건데 그걸 허기짐으로 배고픔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일단 좀 해놓으면은 허기짐이 좀 내려가게 되거든요.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밥을 좀 많이 먹게 되는데 그렇게 별로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밥 먹는 양이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배고픔을 느낀다. 그리고 아니면은 점심시간쯤 됐다. 저녁시간쯤 돼서 내가 밥을 먹을 시간이 됐다 하면은 그 30분 전쯤에 물 한 컵 정도, 한 300에서 500ml 정도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먹는 양을 조절하는데.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뭐 요즘 스마트폰, TV 이런 거 많이 보면서 드시죠. 여기 앞에 사진처럼 뭐 책을 보면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음식을 먹는데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는 거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계속 씹고 음식을 많이 씹은 상태에서 잘게 쪼갠 다음에 삼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그냥 대충 씹고 그냥 삼켜버리는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이러한 스마트폰, TV, 책 같은 걸 잠깐 내려놓고 먹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 마찬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비만 위험도가 40%나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 안 씹고 그냥 삼키기 때문에 또한 이제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은 어떠세요? 너무 빨리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애들이 저보고 밥 좀 빨리 먹으라고 할 정도로 좀 천천히 먹다가 요즘에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밥 먹는 시간도 한 20분 이상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20분 이상 밥 먹는 시간을 가져야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이제 뇌에 신호로 보내기까지 한 20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분 이상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많은 양을 먹지는 않았지만 뇌에서 이 정도면 됐어. 그만 먹으라고 할 정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20분 이상 시간을 가지시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거 또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우리는 허기가 또 지게 돼요. 그래서 간식을 찾게 되는데, 간식 드시는 분 많으세요? 보통 간식 드시면 어떤 거 드세요? 뭐, 과자, 뭐, 과일, 그게 아니면 뭐, 음료,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뭐가 간식으로 이거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이걸 먹어야지 이러한 생각들보다는 그냥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중간중간 간식이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 앞에 사진처럼 주변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수다 떨어주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수다 시간은 한 5분 정도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음식에 대한 열망, 갈망은 5분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뇌에서 배고픈 게 나 당이 땡겨 하고 느끼고 그러한 지속 시간이 5분 정도. 그러면 우리가 5분이라는 시간을 다른 거에 집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다면 음식에 대한 열망이 좀 갈망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5분 정도 가볍게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5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배고프다 싶으면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좀 한번 갔다 오거든요. 일어나서 그냥 좀 스트레칭도 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그래도 좀 허기진 게 덜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루틴 만들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식사 때 너무 적은 양을 먹었다 해서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요즘 견과류 같은 거 좀 잘 나오죠. 견과류 같은 거 큰 통에 든 거 말고 하루에 먹을 수 있게 봉지째로 좀 포장된 게 있어요. 일에 섭취할 수 있게끔 좀 조금 조금씩 모아놓은 거. 그런 견과류 정도 섭취하시면은 견과류에 이제 몸에 도움이 되는 지방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해서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배고프다고 너무 과자 같은 거, 뭐 칼로리가 높은 음료 같은 거 이런 것들보다 견과류 정도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끝내게 되고 그다음 수면을 취하게 돼요. 이때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베스티라는 저널에 실린 제가 한 논문을 봤어요. 짧은 수면 시간과 체중 증가라는 논문이거든요. 이 저널은 좀 신뢰도를 인정받는 이러한 저널인데, 이 저널에서 이야기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부족한 수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관련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이어트와 그러니까 체중 감량과 수면이 연관관계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부족한 수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깊더라.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 남자가 수면이 부족할 때 여성분들보다 더 많이 체중이 증가하더라라는 거.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더 많이 먹게 만들기도 하고, 이 연구 말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찐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이 피곤함을 느끼고 피로함을 느끼다 보니까 몸에서 당을 섭취를 하려고 해요. 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이 먹게 되더라는 연구. 그리고 몸이 피곤하니까 우리는 움직임을 줄이겠죠, 당연히. 피곤한데 몸을 뭐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량을 줄여서. 그러면 활동량을 줄여지니까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겠죠. 뭐, 이 원인이 뭐든 아무튼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이 찌더라. 수면과 체중 감량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수면을 잘 못 취하시는 분들도 적절하게 깊은 수면을 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습관을 가져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나쁜 자세 습관들을 보게 돼요. 왼쪽 사진처럼 엉덩이를 뭐 앞으로 뺀다든지 뒤로 뺀다든지 등을 너무 굽히고 다닌다든지 오른쪽 그림처럼 너무 땅만 보고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쁜 자세 습관을 보게 되는데 이런 나쁜 자세 습관을 가지면은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바른 자세 습관을 가져야 다이어트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한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앉는 자세가 목의 관절 가동 범위, 근력, 고유 수용성 감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자세가 구부정할수록 관절 가동 범위가 적었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고, 자세가 바를수록 관절 가동 범위가 커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자세에 따라서 관절 가동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세가 관절, 근력 사용에 영향을 당연히 주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몸을 신경이 지나가는 한 통로라고 비유를 해보면 자세가 바를수록 통로를 통과하기가 원활해져서 근육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자세가 구부정할수록 신경이 통로를 지나가기가 어려워져서 근육의 사용 범위도 적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게 되더라라는 거. 바른 자세가 몸의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을 우리 몸은 잘 써야지. 근육을 하나만 쓰는 것보다 10개를 쓰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을 거고, 칼로리 소모가 많다는 거는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이러한 바른 자세는 우리가 나쁜 자세 습관을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하므로 다이어트에 충분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외형상 봤을 때 우리가 눈바디라고 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바디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도 바른 자세가 더욱 필요하겠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조금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한번 앉아 보시면은 당연히 뱃살이 많이 겹쳐지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고 옆구리살도 더 많이 나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앉았을 때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자세만 이렇게 구부러지더라도 배가 나와 보이더라라는 그럼 이 배를 없애고 싶어서 배를 집어넣는 게 내가 숨을 꾹 참고 배를 집어넣고 다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일단은 바로 허리를 세우고 등을 펴고 바로 앉게 되면 아까 그 겹쳐졌던 부분의 뱃살들이 조금 이렇게 펴지게 되면서 아까 나와 보였던 내 귀여운 똥배들이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배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바른 자세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되고 노폐물도 다 잘 빠지게 만들어져요. 노폐물이 정체돼서 한 곳에 쌓이면서 축 늘어져서 지방이 껴보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되면서 지방 끼는 것들이 훨씬 덜해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눈바디를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서도 바른 자세가 꼭 필요하고 오늘 이제는 또 한 가지 또 습관을 들였으면 하는 거는 제가 운동 전공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습관도 꾸준히 들이시면 또 굉장히 좋겠죠. 몸을 만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2부 이제 이윤경 마스터님께 바톤 터치를 할 거예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경 마스터입니다. 이제 저희 다이어트 챌린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마무리 스파트를 갖다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을 저는 운동을, 일단 스트레칭 먼저 충분히 하시고 나서 교정 스트레칭 하고, 그리고 좀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운동은 어렵지 않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운동으로 좀 짧고 굵게 바짝 우리 심장하고 폐를 갖다 열심히 운동을 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화면을 키우고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저랑 같이 운동 준비하실게요.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 제자리 걷기 가볍게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처에 거울이 있으시다면은 내 자세가 어깨가 바르게 돼 있는지, 무릎이 바르게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걸으시면서 발목이 좀 풀리는 느낌, 발목 힘을 좀 빼고 어깨도 힘을 빼고요. 코어를 갖다 중심으로 호흡하는 연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교정 스트레칭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부터 갈게요. 자, 뒤통수 깍지 끼시고, 자, 배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항문 조이고 배꼽을 집어넣어서 코어를 딱 잡은 활성화시킨 상태로 진행합니다. 후 하면서 고개를 만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쭉 늘어뜨립니다. 둘, 셋, 넷. 천천히 고개 들어 올리시고 먼저 가겠습니다. 둘, 셋, 넷. 천천히 고개 드시고 자, 한쪽 팔 내리고 한쪽은 정수리. 자, 내리고 있는 팔은 어깨를 뒤로 쭉 끌어내려 주세요. 배에 힘 많이 들어갑니다. 옆으로 고개를 들려줍니다. 둘, 셋, 넷. 바로 한 번 더. 둘, 셋, 넷. 바로 살짝 고개 돌려서 사선을 본 상태로 고개를 쭉 늘려줍니다. 둘, 셋, 넷. 바로 한 번 더 옵니다. 둘, 셋, 넷. 바로 자, 손 바꿔주겠습니다. 반대손 어깨 쭉 끌어내려서 자세 바로 유지하시고 옆으로 둘, 셋, 넷. 바로 한 번 더 갑니다. 둘, 셋, 넷. 바로 살짝 사선으로 고개 돌려서 둘, 셋, 넷. 바로 한 번 더. 둘, 셋, 넷. 바로 자, 손 내리시고 두 손 모아서 속을 아래쪽 가슴을 눌러줍니다. 턱을 하늘로 올라갑니다. 턱 하늘로 쭉 둘, 셋, 넷. 내려오고 한 번 더 갑니다. 둘, 셋, 넷. 내려오고 자, 왼쪽 쇄골 아래쪽 눌러주시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뒤로 젖혀줍니다. 둘, 셋, 넷. 바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바로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 쇄골 아래쪽 눌러주시고 어깨는 그대로 밑으로 쭉 떨어뜨린 상태로 반대로 고개 돌리고 뒤로 젖혀줍니다. 둘, 셋, 넷. 바로 어깨가 딸려오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요. 바로 둘, 셋, 넷. 바로 자 내리시고 어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어깨 가볍게 가리키시고 뒤에서 앞으로 작은 동그라미 이거는 어깨 보고 나 운동할 거야 하고 신호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작게 동그라미 그리시면 됩니다. 자, 4번. 앞에서 뒤로는 크게 동그라미 그리는데 배에 꽉 힘주세요. 겨드랑이가 쭉 겨드랑이하고 겨드랑이 아래쪽 옆구리가 힘을 쓴다는 느낌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럼 등 근육이 같이 수축이 될 거예요. 셋, 네. 이렇게 코어하고 등 근육 같이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다음 운동하실 때 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잘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팔 접어섰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칭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쭉 늘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반대쪽 손 잡으시고 손바닥 고개 하나 잡으시고 밀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시고. 자, 이번엔 옆구리 운동 가볼게요. 옆구리 상하로 나누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뒤통수 바짝 끼시고, 옆구리 위쪽, 겨드랑이 아래쪽 갑니다. 하나, 바로, 반대쪽, 둘, 바로, 셋, 바로, 넷, 바로 자 이제 옆구리 아래쪽 골반하고 연결된 부분 갈 거예요. 배에 더 많이 힘주시고 허리 안 꺾이게 조심하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둘, 셋, 넷. 천천히 올라오시고 둘, 셋, 넷. 반대쪽. 후, 둘, 셋, 넷. 올라갑니다. 둘, 셋, 넷. 골반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잡으세요. 후, 둘, 셋,
넷, 올라갑니다. 둘, 셋, 넷, 마지막 후, 둘, 셋, 넷, 올라갑니다. 둘, 셋, 넷. 자, 팔 내리시고. 자, 목 한번 가볍게 쭉 끌어올리겠습니다. 후, 정수리 여기에 누가 실을 매달았다는 느낌으로 쭉 끌어올립니다. 힘 빼시고. 자, 목 뒤에 뒤통수, 목덜미에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하늘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줍니다. 목을 늘려줍니다.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시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잡아주세요. 무릎을 살짝 잡아서 짚어서 다리는 좀 넓게 벌리시고요. 무릎 짚고 우리 기마 자세라고 하죠.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도록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발가락을 들어도 안 넘어질 정도로 엉덩이에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어깨 천천히 눌러서 상체 늘려주시고 둘, 셋, 넷, 바로 반대쪽 갑니다. 둘, 셋, 넷, 바로 한 번씩 더 갈게요. 둘, 셋, 넷, 바로 마지막 둘, 셋, 넷, 바로 자 발목이 쭈그리면 앉을 건데 개구리 자세를 앉을 때 발 뒤꿈치가 드시는 분 들리는 분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목을 풀어주시고요. 자 되시는 분은 조금 모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자리에 완전히 앉으셔서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엉덩이 꽉 힘주고, 배 힘주고, 일어섭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준비 운동 끝났고요. 스트레칭 끝났고, 저희 오늘 이제, PT 체조하고 제자리 뛰기 한번 연속으로 해볼 거예요. PT 체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20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나, 하시는 거 아시죠? 자,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가볍게 걸어줍니다. 제자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빠르게 뛸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무릎을 높이 올릴 수 있을 거고요. 무릎이 많이 안 올라가도 조금만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뛰시는 거예요. 자,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제자리 걷기. 심장이 쎄 하면서 막 피가 도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 세트 PT 체조 한번 가겠습니다. 20개요. 힘드신 분은 10개만 가셔도 되고 5개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하나, 둘, 셋,
아홉, 열. 자, 제자리 걷기. 자, 어깨를 이렇게 들지 말고 내리면서 가슴을 열고 벌어줍니다. 자, 제자리 빨리 뛰기는 이번에는 아까는 처음이라 우리 3번 반복했죠? 2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걸어주세요. 자, 이제 제자리. 자, 또 20개 한번 세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준비. 이렇게 힘드세요, 지금. 그죠? 세 번째 세트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제자리 걷기. 저도 힘드네요. 많이 힘드시죠? 요번에 빨리 뛰기는 많이 힘드셔서 다리가 잘 안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많이 올리지 마시고 그냥 빨리 뛴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바로. 자, 호흡 조절하시고. 자, 천천히 조금 더 걷는 동작을 느리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동을 심장이 바쁘게 숨이 바쁘게 운동을 하다가 멈추면 막 이렇게 과호흡처럼 숨이 막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절대 바로 멈추지 마시고 지금처럼 천천히 걸어서 몸을 진정시켜 주세요. 자, 이제 호흡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천천히 올렸다가 힘을 빼면서 둘, 셋, 자, 몸이 천천히 식어가도록 해주세요. 자, 진정의 호흡이 좀 됐으면 자, 대천 쪽으로 손을 좀 모아서 숨을 들이마실 때 몸을 쭉 늘려줍니다. 쭉 늘려주고 가슴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늘을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몸을 늘려줍니다. 하늘을 쭉 밀어주시고 내려옵니다. 자, 내려올 때는 이 옆으로 완전히 안 내려오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사선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 번 더 올라가고 몸을 늘린 상태에서 쭉 하늘을 밀어 올리고 내려옵니다. 한 번 더 쭉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자, 왼쪽 손을 오른쪽 앞으로 쭉 밀어 올려주세요. 이쪽 옆구리 선이, 옆선이 다 늘어날 거예요. 쭉 늘어났다가 후 힘 빼주시고 반대쪽 쭉 올라가서 늘려주시고 한 번씩 더 할게요. 올라갔다가 마지막. 자, 이제 숨이 많이 진정이 되고 체온이 좀 식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도 가볍게 제자리 걸음 한 1, 2분 정도 더 해주시면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한번 뵐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